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미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카드 4장 중에 한 장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바로 카드 설명부터 드릴게요. 가장 왼쪽부터 레드 와인, 우유, 오렌지 주스, 커피입니다. 지금 현재 질문자님의 심리 상태 또는 기분에 따라서 끌리는 이미지 한 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해석 시작할게요. 첫 번째 레드와인 카드 해석할게요. 오늘은 요 10장의 카드로 여러분의 미래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번째 1번 카드는 질문자님이 미래로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지속적인 발전, 앞으로 나아가고 쉬지 않는 카드이기 때문에 계시는 곳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너무나 강해서 그냥 멈춰 설 때도 급브레이크를 잡고 서게 돼요. 외부 압력에 의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무언가를 버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카드랑 요 아래에 있는 7번째 카드는 질문자님의 커리어, 직업 또는 장기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카드인데 일단 일시적으로 잘 안 풀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직업을 바꾸려고 해도 여러 번 시도를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결혼도 그렇고 젊은 날에는 안 되는 것도 괜히 시도해보고 싶고 계속 도전해보고 싶고 고집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면 자신이 봤을 때 확실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만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없는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고 싶지가 않고 이미 누가 잘 닦아놓은 길로만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슬슬 거친 길을 겪는 것에도 재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낯선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호기심도 많아지면서 마음이 좀 열리게 되는 면도 있어요. 특히나 지금 내가 좀 사람에 대한 애정을 잘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좀 사람이 좋아진다 그럴까? 정에 더 약해지고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랑 더 붙어있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어지게 된다고 해요. 요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는 질문자님 마음속에 해소되지 못한 욕구 또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뭔가 보장받고 싶고 약간 더 명확했으면 좋겠나 봐요.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현재 질문자님께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아니다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에 11번째 카드를 봤을 때 새로운 일도 해보고 싶고 일상에 약간 자극을 받고 싶은 상태고요. 그러한 자극이 충족되지 않았어요. 내가 확실히 잘하는 게 뭔지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능력을 실제로 많이 펼쳐보고 싶은 상태인데 그게 충족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반대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2번째 카드를 보면 되는데 약간 감정이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뭔가 기여하는 것에서 오는 보람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내가 좀 도움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욕구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5번째 카드는 질문자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카드고 요 6번째는 아예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인데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래 이미 주어진 것 그냥 쉽게 떠먹기만 하는 그런 일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개척하고 약간 힘들어 하면서도 활용하고 기술도 익히고 그런 일을 하셔야 된대요. 근데 요 3번째 카드랑 8번째 카드를 보시면
가까운 미래에 뭔가 보장받을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자님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받는 결과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운도 조금 따라줄 것 같긴 한데요. 요 네 번째랑 여섯 번째 카드를 엮어서 보면 이것도 가까운 미래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보장되어 있는 성공, 예를 들어 왜 이렇게 쉽게 풀리지? 싶은 일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운이 좋은 일인데 그만큼 쉽게 풀려서 정말 기분도 좋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약간 후회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실 것 같다. 근데 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운을 타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가까운 미래에 질문자님이 들인 노력에 비해서 좀 운이 잘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한 일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 첫 번째랑 다섯 번째 카드를 같이 봤을 땐 인간관계의 운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동성과의 인간관계를 보면 친구나 뭐 지인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마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되실 거예요. 친하든 안 친하든 어쨌든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옆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성의 경우에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1번 카드를 보시면 되는데 조금은 지루함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신선한 것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상대방의 조건이 나보다 좀 괜찮거나 또는 배울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는 분이 없는 분들은 요 12번 카드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이 솔로로 지내고자 해도 결국에 만나게 되는 카드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만나는 시기,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절대 평생 그냥 혼자 사실 분은 아니에요. 결혼도 하실 거고요. 잘 맞는 상대도 만나실 거예요. 마지막 조언 카드를 볼게요. 요 1번과 10번 카드를 중심으로 잡고 7번째 카드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뭔가를 준비 중이실 수도 있는데 그 일에 너무 몰입하지 않도록 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의 직업, 내가 하는 일을 빼면 난 어떤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정의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일이 나의 인생의 전부, 나의 인격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직업에 대한 고집이나 집념이나 또는 내가 꼭 버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나중에 더 상처 많이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일이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활동, 직업, 타이틀에 너무 기대지 않도록 하시고 질문자님 스스로를 사적인 질문자님의 영역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두 번째 우유 카드 해석할게요. 여러분의 미래를 점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는 질문자님이 미래로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혼란스러운 상황, 방황의 시기가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일단은 보는 시야가 넓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분명히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재능은 있거든요. 특별하게 잘하는 분야가 하나 정도 있는데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잘한다 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질문자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저런 거 시작해볼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다들 그건 요즘에 그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딱히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개방적인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 두 번째, 일곱 번째 카드는 여러분의 커리어,
직업 또는 장기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데 호기심은 많아요. 근데 하시는 일은 한 군데에 정착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경력과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이 경력을 쥐고 있으면서 놓기 싫어요.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다른 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야망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투잡을 하고 싶고 쓰리잡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가지가 뻗어 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래에 사람을 두게 되실 건데 일적으로 부하 직원을 두게 되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배우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아무튼 내가 내 아래에 있거나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에 제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사소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아니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혼자 남겨질까봐 그런 고민을 깊게 아주 좀 심각하게 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요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는 질문자님 마음속에 해소되지 못한 욕구, 갈증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일단은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가 가장 커요. 현재 상태에서 나는 이제 어떤 계획을 하는 것도 싫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다 하는 카드들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질문자님이 지금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아니다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일단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경우에 11번째 카드를 보시면 되는데요. 질문자님에게 주어진 힘이나 권력 같은 것들이 없는 상태인 카드예요.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일단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봤자 그게 내 성과, 나의 어떤 노동에 대한 결과 같은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종의 인정 욕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12번째 카드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질문자님이 뭔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생활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또는 기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예컨대 가족들이 보는 시선,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 친구들이 기다리는 나의 소식, 이런 것들을 충족해주고 싶어요. 좋아 보이고 싶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겉모습도 그렇고 조건도 갖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5번째 카드는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그리고 6번째 카드는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인데요. 요 두 장의 카드를 비교하면 질문자님은 일단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 좋아요. 정착하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해보거나 안 가본 데도 많이 가보시고 특별한 경험하는 거를 업으로 삼으시고, 대신에 출세나 누군가를 지도하는 일은 두 번째로 밀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요 3번 카드, 8번 카드를 보시면 가까운 미래에 뭔가 규칙을 따라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정석이다 하는 방법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지름길이 없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발전하는 속도도 너무나 느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 4번째랑 6번째 카드를 엮어봤을 때 요 두 장의 카드 또한 가까운 미래를 볼 수 있는 카드인데, 대신에 요 경우는 약간 주의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나를 치장하는 거, 다시 말해서 아까 내가 좀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이성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친구들 앞에서 뭔가 겉모습도 그렇고 약간 있어 보이고 싶은 순간이 올 텐데, 아마도 그 순간이 오면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무언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나 또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직업이나 활동보다는 나의 어떤 내실을 채울 수 있고 평생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을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요 1번이랑 5번 카드를 엮어서 봤을 때는 인간관계에 대한 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동성의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인간관계가 싹 물갈이 될 거예요.
그동안 내가 좀 친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저냥 연락도 안 했는데 괜찮은 인연으로 끝까지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질문자님이 평생 친구라고 느꼈던 그 사람과의 관계의 변동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성의 경우에는 또 11번, 12번 카드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11번 카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더 깊은 관계가 되고요. 예컨대 두 분이 더 가까운 곳에 지내게 되시거나 또는 결혼을 하시거나 뭔가 진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만나는 사람이 없는 분들은 요 12번 카드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확실히 노선을 타시는 게 중요해요. 난 지금 굳이 누구 안 만나고 혼자 있어도 좋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나는 지금 여기저기 소개받고 싶고 외롭다, 이렇게 알려두시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 카드는 요 1번과 10번 사이에 있는 7번 카드를 보시면 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현재를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미래를 자꾸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좋아 보이는 거 사실 앞으로 봤을 때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굳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나중에는 진짜 보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뭘 결정하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당장에 얻을 수 있는 거 말고 멀리 멀리 보세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일적으로도 그게 답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할게요. 세 번째 오렌지 주스 카드 해석할게요. 오늘은 이 10장의 카드로 질문자님의 미래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카드는 질문자님이 미래로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키는 질문자님이 잡고 있어요. 근데 비유를 하자면 질문자님이 커다란 배를 움직이고 있는 선장인데 다 준비해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바닷길이 너무나 험하고 힘들고 하니까 자꾸만 다시 원래 출발했던 항구로 돌아가게 되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시는 일에서 변화가 없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회귀본능? 과거에 꿈꿨던 일을 계속 내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고 한 번씩 돌아보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걸 거스르려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자님의 인생은 일종의 조류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자꾸만 반대로 걸어가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주변의 흐름도 그렇고 질문자님께서 잘 하시는 일도 아마도 과거에 두고 온 어떤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그걸 해치고 반대로 뚫고 나가고 싶다 하시면 뚫립니다. 조금 고생하실 수는 있는데 안 될 것 같은 일도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니까 끝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7번째 카드는 질문자님의 커리어, 직업 또는 장기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데, 머리는 일단 되게 빠르게 돌아가요. 계획도 금방 착착착 세우는데 머리로는 너무 빨리 성공하고 싶다, 빨리 무언가 이루고 싶다는 조바심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일을 하시면서 커리어를 조금씩 쌓아나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대학원이나 해외를 가거나 안 해본 거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살면서 이건 터닝 포인트다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중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아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본능대로 해보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결혼은 지금 미혼인 분들의 경우에 좀 오랫동안 3, 4년 이상 정도 알았던 사람이랑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요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는 질문자님 마음속에 해소되지 못한 욕구,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뭔가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나에게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차분히 무언가를 생각하고 정리하고 싶은가 봐요. 일단 질문자님이 지금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두 가지 나눠서 볼 건데요. 요 11번째 카드와 12번째 카드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소속되어 있는 경우, 방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인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랑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다른데, 질문자님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갈등,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그런 조바심 같은 것들이 보이고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2번째 카드를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일종의 노력 강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내가 잘 되려면 지금 놀면 안 되고 쉬면 안 되는데 또 마음은 되게 쉬고 싶고 당연히 사람이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사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 압박을 뚫고 남들은 못하는 것들을 해내서 뭔가 보여주고 싶다. 내 능력, 지능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 5번째 카드는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그리고 6번째는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인데요. 요 두 개의 카드를 비교하면 질문자님께서는 미리 계획을 해놓고 정해진 길로 가시는 건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가고 충동적으로 갈수록 탈이 납니다. 당장은 뭔가 더 빨리 가니까 효율적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손해보고 지나온 게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질문자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 정도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거거든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인생을 모터보트처럼 빨리 가볍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는 커다란 범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받아들이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3번째랑 8번째 카드를 보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질문자님이 아마도 조금 불편해할 사람이고요.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동성 중에서 존경했던,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인지 지금 질문자님이 떠오르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막연히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또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 정말 멋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분이랑 대화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요 4번째랑 6번째 카드를 엮어서 보면 요것도 가까운 미래인데 대신에 약간 주의해야 할 상황이에요. 뭔가 알아놔야 된다. 아마도 조만간 질문자님이 무지했던 부분 또는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갔던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질문이 들어오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 물어봤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좀 넘겨가면서 알아왔던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넘기게 되시면 다소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가 있다. 지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 첫 번째 카드랑 5번째 카드를 엮어서 보면 질문자님의 인간관계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동성 쪽을 봤을 때 일단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감이 진짜 좋아요. 주변에 뭔가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이라도 현명하다 싶은 사람의 조언을 새겨 들으면 그 사람이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나는 정말 지인도 없고 혼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나 또는 이렇게 점 봐주시는 분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인생의 좀 방향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성의 경우에는 또다시 이 두 장의 카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글쎄요,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다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내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부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숨겨진 모습을 알게 되는 카드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12번 카드를 보시면 되는데, 짝사랑 한번 진하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딱히 누가 없더라도 사람마다 시기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질문자님이 먼저 너무 좋아서 계속 생각나고 너무나도 탐나는 누군가가 생기게 될 거고요. 정말 힘들고 자존심도 상해요. 나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 사람 만들고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옆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조언 카드를 볼게요. 요 1번과 10번 사이에 7번 카드를 보시면 되는데, 질문자님의 인생이 나아지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속도가 아무리 느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머리를 빠르게 계속 키를 바쁘게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때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요. 인생의 방향도 조금씩 틀어질 때마다 잡으셔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순간도 쉴 시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같은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시도했는데 맞는 방법이 찾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자님 인생은 밖에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힘보다도 질문자님이 그냥 몸 한 번만 움직이면 확 틀어질 정도로 스스로가 가진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운명도 거스를 수 있고 사주, 뭐 이런 것들, 타고난 것들, 정해진 거 다 바꿀 수 있어요. 정해진 방향으로만 흘러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질문자님 스스로에게 확신을 조금 더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카드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번째 커피 카드 해석할게요. 오늘은 요 10장의 카드로 여러분의 미래를 점쳐보도록 할게요. 요 첫 번째 카드는 질문자님이 미래로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카드예요. 지금 질문자님의 나이가 몇 살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인생을 화살에 비유하면 태어날 때부터 활을 많이 갖고 태어나서 막 여기저기 쏴도 어느 하나가 잘 맞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운 좋은 거죠. 기회가 많다는 거니까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한정된 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활을 조준하고 정확히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질문자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다, 또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관역을 조준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조준된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다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시위를 당겨서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카드랑 일곱 번째 카드는 여러분의 커리어, 직업 또는 장기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데, 불안정한 일을 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지금 계시는 상황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게 쉽지가 않고, 안정적인 것과 흥미로운 것들 사이에서 아직은 안정적인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질문자님의 인생은 아마도 지금보다 좀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일을 택하게 되실 거고요.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좋아하는 일 하게 되실 겁니다. 그쪽으로 아예 자리 잡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카드는 질문자님의 마음속에 해소되지 못한 욕구,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뭔가 보이지 않는 운명 또는 운, 신의 계시 이런 거에 기대고 싶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계시를 좀 내려줬으면 하는 외부의 아주 비현실적인 상황이 짜잔 하고 일어나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줬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약간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지금 질문자님께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 하시면 11번째 카드,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12번째 카드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뭔가 짜증이 나요. 함부로 확확 인생을 결정할 수도 없고, 근데 또 답을 모르니까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과거의 인연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또는 옛날 생각이 자주 난다거나 잘 때 막 꿈을 많이 꾸거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일종의 좀 기대고 싶은 욕구,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12번째 카드를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좀 뭔가 정해져 있는 환경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약간의 칭찬을 듣기도 하고 경력을 쌓고 그런 정형화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의 흐름이 다소 모호할 수가 있어요. 나의 생활, 나의 일정을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통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요 5번째 카드는 질문자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그리고 6번째 카드는 아예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인데,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질문자님께서는 뭔가를 덕질을 한다고 하죠. 미친 듯이 뭐 하나에 빠져서 지내시면 좋아요. 그게 뭐든 간에 질문자님에게 보상을 해줄 건데, 그게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연애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결정을 그 상대방이랑 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게 가장 안 좋아요,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되는 결정을 다른 사람,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3번째랑 8번째 카드를 보시면 가까운 미래에 재밌는 행운이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응모를 해봤는데 무언가에 당첨이 되거나, 또는 시험 문제를 그냥 찍었는데 맞는 것처럼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뜻밖의 행운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요 4번이랑 6번 카드를 엮어서 보면 요것도 가까운 미래인데, 얘네는 약간 좀 조심해야 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일을 하시거나 무언가 준비하시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보이기 싫은 모습을 보이게 될 수가 있대요. 그게 막상 내가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는 모르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약점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공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약점을 먼저 건들고 들어올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있어요. 그리고 요 1번과 5번 카드를 엮어서 보면 질문자님의 인간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동성의 인간관계를 보시게 되면 되게 다들 바빠 보이네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사느라 지금보다도 더 자주 못 보게 되실 것 같아요. 독립적이고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아예 사이가 끊어진다는 건 아니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적응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이성의 경우에는 또다시 11번, 12번 카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만나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경우에는 상대분이랑 가끔 좀 안 맞는다? 약간 내가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는 게 좋아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당장 헤어짐을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참아보세요. 생각이 정리되고 나면 보이는 게 또 다를 거거든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만나는 분이 없는 경우에는 요 12번 카드를 볼게요.
일단 몇몇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다 눈에 안 차실 거예요. 이게 질문자님에게만 모자른 사람이 대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질문자님이 봤을 때 자꾸 그 사람의 단점? 무언가가 걸리고 별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딱 들어맞는 사람은 좀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조금 흠이 있어도 만나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연애를 하실 때 나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건 자유이기는 합니다만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요. 만나기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요 마지막 조언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1번과 10번을 중심으로 잡고 7번 카드를 보시면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뭔가를 준비 중이실 수도 있는데 질문자님께서는 평생 혼자 일을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혼자 일을 하시더라도 나중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랑 합을 맞추셔야 돼요. 질문자님의 성향이나 성격 자체는 사실 혼자 계셨을 때 더 편하고 일도 더 잘하시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좀 사회에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성격도 좀 눌러서 참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혼자 있는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준비해 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